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호수입니다. 자, 오전 6시 22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엔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 부분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오긴 했죠.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은, 지난 전자공시장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 자, 일단 여러분 해법도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은 지금 블록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그리고 7월 7일 날 있을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모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 이분 보게 되면 7월 7일 날 70만 주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70만 주의 수급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누가 받아간 걸까?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12야채의 전환사채가 지금 160만 주인데, 160만 주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부분 전환되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거꾸로 반등을 했어요. 11회차의 전환사채는 이미 이건 오히려 호재성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부분이고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러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요 부분에 초점을 좀 잡아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자, 160만 주 기억하시고 96만 주라는 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프라이빗 에쿼티,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블록딜 주최했던 애들이죠. 자, 지분을 5.36%로 줄였어요.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5.36%로 지분을 줄였다는 사실이 이게 어떤 거냐면 나는 더 이상 5% 밑으로 줄인 상태에선 전환에 대한 공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환사채도요 5% 이상 보유했을 때 의무사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없으면 뭐다? 결국은 전환사채의 의무 공시가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들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8%까지는 보유했다, 이 공시를 했다, 이가.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분명히 5.36% 밑으로 지분을 한 번 더 줄일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장내에서 매도를 할 거라고. 그러면 이 키를 들고 있는 건 누굴까? 네? 맞아요. 이 프라이빗 에쿼티와 받아간 애들이겠지. 그 받아간 애들은 누구자? 광부와 중앙첨단 소재 이 둘을 아주 싼 가격에 700원대에 받아갔다가 결국 최근 주가 상승을 도모해서 나갔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급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타점 분명 생기긴 할 겁니다. 이따 제가 이제 일러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 저는 좋은 이야기도 할 때는 정말 강하게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닐 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봅시다. 봅시다. 일단은 얘네들의 아직 전환되지 않은 물량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20일 날짜에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 또 팔았고, 17일부터 계속 팔았다. 그죠? 이 이야기잖아. 전환은 시켜놓고 팔지 않고 있다가 블럭딜을 하든 장래에서 팔든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건 27만 원대에 받아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팔았다. 근데 27만 원에 블럭딜을 했다. 근데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26만 7천 원? 이 말은 없잖아. 27만 원대에 했다며.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과거에 이 회사, 이 사모펀드 여기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름을 등장시킨 거죠. 5% 밑으로 조만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장내에서 전환해서 아무 때나 때리더라도 이거 뭐 보고 사항이 있다? 전환 사채를 전환한다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한 1%는 아니고 한 뭐 0.9%만 전환사채 공시해 놓고 나머지는 아무 때나 그냥 전환한다 안 하고 때려버려도 된다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13회체의 전환사채는 지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죠? 몇 주? 7월 7일. 근데 권리공매도라고 해서 뒤로 이어납니다. 그러면 우린 뭘 봐야 되냐면 160만 주 정도 되는 거에서 그죠? 어? 그죠? 여기서 지금 96만 주를 전환을 시켰는데 49만 주는 매도했어. 나머지 50만 주 가량은 남아 있어. 다시 또 플러스 50만 주 정도 남아 있어. 플러스 7월 7일, 즉 권리공매도 사용해서 어차피 전환되는 물량 70만 주 남아 있어. 요 물량이 아직 지금 오버행으로 남아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더 빠지는 건가요? 라면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의 마지막 5.36%에서 지분을 줄이는 순간이라고. 왜? 그들 논리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여 버릴 거야. 이거 줄이는 순간부터는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뭘 봐야 되냐면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때부터는. 왜? 정상적인 시장의 컨트롤을 벗어나 버릴 거야. 그 전까지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버행 이슈 하는데 사실 잘 봐요.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수급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예,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이 종목들이든 시장에서 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필드에서 뛰어보지 않은 이야기들 그게 바로 그냥 멍멍이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드에서 있는 실제로 몇 천억으로 운영해봤던 애들이라고 한다면 몇 명 없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봐야 될 거예요. 이날 처음에 이 8%까지 오를 때도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서 라이브를 통해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여기선 10%짜리 단발적인 상승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이 쌍바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정확히 이 부분 28만 500원 사람의 심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시장은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학습 효과를 2번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한 번, 2번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학습 효과는 주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쭉 하면서 끌어올 때 다 쫓아간다고. 근데 저는 분명 10%대 한번 까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따 영상 보여드릴 텐데 결국은 뭐냐면 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빠졌죠.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의 논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그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오늘 일단은 7월 7일 날 나온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직 전환되지 않는 것도 또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애들은 5.36%의 지분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의무사항을 벗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그 행동, 전환사치를 추가적으로 다는 안 할 거야. 일정 부분만 할 거야고. 자, 벗어날 거라고. 왜? 지들도 이제 팔고 싶을 때 팔 거니까. 자, 왜? 이 짜여놓은 각본대로 이제 패를 공개를 안 할 거라고. 근데 누가 등장을 할 거냐면 중앙 첨단 소재라는 얘가 등장을 할 거라고. 왜? 이걸 보게 되면 중앙 첨단 소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전환사실 이제 계속 발행을 할 텐데, 전환을 할 텐데 이 중앙 첨단 소재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다 예견했던 부분이에요. 어딜 봐야 되냐면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시나리오의 정점 언제부터 정확히 시나리오를 잡는지 나올 겁니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이 자금 조달이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어딘가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어디? 7월 7일. 엔캠 7월 7일. 이 둘이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 한번 장난 한번 제대로 쳐봅시다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제가 도와드릴 텐데
7월 7일 670만 주의 전환사채를 이제 슬슬슬 다 팔기 위해서 14회차의 전환사채 공시를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 먹을 겁니다. 13회차까지 했고 전환가액 조정 마지막으로 끝냈어요. 왜? 주가를 최대한 맞아요. 끌어내리기 위해서. 3,200원. 근데 이건 좀 올렸죠. 4,600원. 근데 중요한 건 중앙첨단 소재 아무리 전환가액을 조정했다 말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죠? 잘 보세요. 중앙첨단 소재. 급등이잖아. 이게 다 700원짜리라고. 20배 이상 수익 났다고. 그러면 이 잘 봐요. 엔캠을 받쳐줄 애들이 누굴까? 얘네들이야.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고가에 이제 매도했고 매도할 주체들이 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꼬이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왜? 자,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는 누구 거? 오전강이 거. 왜? 오전강이 누구? 아트라스 8000의 최대 주주. 광무와 중앙첨단은 누구 거? 아트라스 8000 거. 결국은 오전강일 거야. 그놈이 그놈이라 이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들 고가에 팔았던 전환사채 세력. 엔캠 고가에 판 전환사채 세력. 가벼운 놈들도 1조까지 만들어낸 애들이에요.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온다? 얘를 받쳐주는 수급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할까요? 그들이? 안 원하지. 최대한 싸게끔 받아가지. 그럼 우리 그 사모펀드 어떻게? 맞아요. 이제 본인들의 논리에서 5% 밑으로 지분을 줄이는 순간부터는 의무공시사항을 벗어나서 통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이제 좀 영상을 좀 지켜보실 맛이 드시죠. 11분 넘어가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당분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즉각적인 반등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이 잔잔발이 나왔을 때는 분명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는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피할 땐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단발적인 25%짜리도 우리 찾아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어야 돼. 단발적으로.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포기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때 제가 한번 먹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참을게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나리오가 달라지는지 하나, 둘, 셋 경각심을 알리는 그리고 요 부분 블록딜 이슈 요 부분 10%대에는 무조건 한번 때리고 나가자라는 영상.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23만 5천 원, 이 7% 올라갈 때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라이브 채널에서는 분명히 일러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12시 55분이었네요. 입니다. 자, 이제 낮인데요. 식사하셨습니까? 자, 제가 일러드렸던 대로 요 부분 찍었죠. 찍고 그리고 오르고 있죠. 자, 오늘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몇 프로까지 올랐었죠? 10% 맞죠? 11.83. 자, 쌍바닥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요 부분 깬다 만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10%짜리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라고 해죠.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는데 이게 무슨 뭐 오류가 됐는지 어제 좀 늦게 올라가긴 했죠. 네, 이게 조금 늦게 올라가는 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때리고 하자. 쌍바닥 깨면 이런 거 없다고 했어요. 오늘 정확히 11.83% 올라서 이렇게 반등 왔지만 저는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라이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분명 도와드린다고 했는데도 여러분들 꼭 항상 빠져야만 올라야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영상 자, 일단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죠. 이게 실시간으로 조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면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자, 일단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하나 첨부해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제가 정리 한번 하고자 이 말씀을 해 드렸어요. 쌍바닥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 부분 한번 접근해 보자. 근데 이 기계적인 시나리오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영상을 하나씩 볼 텐데 왜 보여드리냐면 자, 여러분 라이브에서는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때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죠? 블럭딜 이 부분은 분명히 빠진다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때 6월 13일 것도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영상 끊지 마시고 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2월 26일 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 이 부분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35만 8,500원일 때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쥐다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엔캠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을 바꿨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차 전지의 소재는 분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엔캠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수급들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서 뭘 느끼세요? 33만 원을 넘을 수 없고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그게 언제죠? 이때죠. 이때 보시게 되면 33만 원을 정확히 지키죠. 36만 2천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MSCI죠. 그게 바로 5월 15일에 있었던 이벤트까지죠. 주가의 하락을 동반하는 거죠. 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뭡니까? 몸집을 너무 빨리 부풀린다고 한다면 X, 거래량이 너무 없어도 X,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엔캠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결국은 두 가지 사실을 보죠. 유동 비율, 거래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몸집을 충분히 불렸다가 감소시키고 불렸다가 감소시키고 하면서 완만하게 가격을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거에 에코프로처럼 수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다 불발 사건을 내버리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 도와드리면서 전에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야기해드렸고 이때부터 경각심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사야 된다. 그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릴까? 잘난 척? 아니, 풀어가는 숙제를 전부 다 도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번 한번 봅시다. 우린 이 부분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잔잔 발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22만 원일 때죠. 최저점을 찍었을 때죠. 그죠? 이렇게 올랐다가 분명히 제가 이제 하락을 동반할 겁니다. 5월 15일 향하기 위해서 33만 원, 36만 2천을 넘지 않고 끝난다. 이 부분이 급등이 시작입니다라고 해서 3개월 전이에요. 벌써 3개월 전이네요, 이게. 그쵸? 자, 냉철한 분석이네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단타평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제가 그냥 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오른다. 근데 이유를 설명해 드린데, 자, 이 부분이죠. 우선주의 보통 주잖아. 흔주예요.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가 보통 우선주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우선주가 있고요. 먼저 우선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될 때 먼저 돌려주겠다. 주식 매수 선택, 7만 천주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과거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어제 또 뉴스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자, 삼성에스의 48만 1,000원일 때 막물까지 왔다고 하면서 수석연구원 출신은 오전강. 그러면서 뒷부분에도 여러분들 분명히 더 오릅니다. 깔끔하게. 과거 영상 다 보여드리면서. 자,
무조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좋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영상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3% 감안하고 뭐 이 정도에 받아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반등해내겠죠 뭐. 어차피 이 부분 쉽게 깰 수 없어요. 아무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왜 장난인 건 분명하잖아요. 상한우선주 무슨 뭐 한 주짜리 이거 장난하는 건 항상 에코프로 과거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주식 매수 선택권 그죠? 에코프로 버티 이때도 장난쳤었잖아요. 에코프로 버티. 오늘따라 왜 그러죠? 에코프로 버티. 이때도 주식 매수 선택권 끄집어내갖고 급락시킨 거잖아요. 그죠? 반등 옵니다. 그냥 오늘 반등의 무게를 더 줘봅시다. 그냥 쫙쫙. 아시죠? 뭐 오늘 고점까지는 가겠지 뭐. 자, 돌이켜볼까요? 어떻죠? 무조건 그냥 받아냅시다. 그냥 깔끔하게. 그죠? 아니, 저는 단답형을 좋아해요.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해법에 대한 부분을 이 영상에 풀어놓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 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까야 된다, 팔아야 된다, 반등 없다. 그랬다가 욕만 처먹는 거는 이건 진짜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잔잔바리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이 즉각적인 중간중간 조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빠질 것인가? 그러면서 이 잔잔바리는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쭉 해서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중간에 제가 잔잔바리 이번에도 도와드렸지만 이때 3월 11일자 볼까요? 상환우선 이때 끄집어내면서 우선주도 있거든요. 이것도 도와드렸는지. 예. 여러분들 중에 저는 항상 안 좋은 말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 석 달 전. 석 달 전. 자, 보세요. 공부가 많이 됩니다. 공부가. 자, 이때 이 급락 사건을 일으켰던 적이 또 있었어. 쭉 내려와서. 그쵸? 언제냐면 요때였어요. 새벽에 제가 이때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다라는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끊지 말고 한번 봅시다. 5통주 전환. 그죠? 자, 요번 보게 되면 59,000 잘 보이시나요? 땡겨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8,000주, 세주 68,000주, 52만 9천주. 자,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상장을 언제 하냐? 3월 13일에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 월요일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을 때 아마도 이 거래일 전에 이게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월요일인데 사실은 미리 시간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2% 정도, 그죠? 자, 거래량을 좀 살짝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던질 거 있으면 다 던졌죠. 자, 월요일 날 전략은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무게를 좀 더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차트쟁이들은 이거 5일선을 깨져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이미 얻어맞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라고 보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앱클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얘 때문에 지금 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등장을 하는데 잡아요. 어떤 하락을 보입니까? 앱클론. 네. 자,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온 후에 다음날 마이너스 3%에서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정확히 말하면요.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잘 봐요. 시총의 규모가 다른데요. 이게 시장에 항상 이 공매도 똑같네요. 예전 그 에코프로와. 자, 봅시다. 자,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800억짜리 종목이잖아요. 엔캠은요. 지금. 자, 더 볼 텐데 급락 나온다고 합니까? 안 나온다고. 반등의 무게를 그러면서 앱콜론 이야기를 비교해 드립니다. 시가총액 몸뚱아리가 3조 8천억 4조짜리 종목이에요. 이게 기계가 안 들어오겠어요? 급락이 나오면? 근데 얘는 기계가 들어올 애가 아니에요. 3천억밖에 안 되는 중소형주라고요. 그리고 선반영돼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자, 폭만 보고요. 지금 뭐 이거 뭐 월요일날 뭐 20% 빠지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소리고요. 저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가격이 과거에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낮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오정강 씨가 이제 콜옵션, 즉 주식수를 좀 늘린 게 있었죠. 그것도 5만 9천 원대. 근데 중요한 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일정은 5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 편입하기 위해선 몸집이 너무 커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기간 조정을 주면서 반등.
이제 5월에 있을 사채 물량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부분이죠. 좀 당겨서 볼까요? 이게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보게 되면 전환 가능이 이미 지났어요. 미리 말하면. 예. 자, 보시게 되면 안 판 것 뿐이에요. 다 할 수 있다고요. 요 부분까지. 요 부분. 그죠? 나머지 거는 뭐다? 자, 24면. 예. 자, 보시게 되면 안 판 것 뿐이에요. 다 할 수 있다고요. 요 부분까지. 요 부분. 그죠? 나머지 거는 뭐다? 자, 23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료일이고요. 가능일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는 전환이 가능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 자, 이건 뭐 MSCI 여기에 편입되게 되면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변동폭 거래를 좀 해야 될 텐데 이제 월요일은 급락해서 시작을 하겠죠. 일정 부분.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죠.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 기회로 삼자라고 하고 좀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때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기회로 삼읍시다. 기회로 삼을 땐 기회로 이야기하죠. 앱클론사를 비교해드리면서 자 항상 공매도를 작용한다. 과거 에코프로 사태도 똑같다. 어떤? 앱클론을 비교하지 마세요. 앱클론. 이 급락은 조금 안에 되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로 이용합시다. 감사합니다. 주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자, 뭐 이것도 제가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기회로 삼자, 기회로 삼자. 그죠? 기계적으로. 그죠?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진심을 몰라주시네요. 그리고 경각심 만일에 제가 딱 타이밍 잡아서 잔잔바리도 도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쭉 해서 팡 때려 맞는 거 그게 나오면 피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오전 강의는 분명 경각심을 알린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33만 9,500원 이때죠. 4월에 오전과 긴급 인터뷰 당일부터 경계하라네요 라고 해서 오늘 장마감 공시 정확히 맞추셨는데 대박입니다. 왜? 난 빠진다고 했거든요 저는. 자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G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늘 엔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변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뭐죠? 리튬이온. 그죠?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의 얘기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끊지 말고 봅시다. IR도 제가 사실 이거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잘 되라고 하는 뜻에서 한 건데 특수 누가 들어와서 방해한다. MSCI에 편입 못하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불발이 나는 조건이었거든. 봅시다. PR 활동을 약간 좀 이제 온라인 형식으로 제가 주최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빨리 와 있다는 거죠. 몸집을 줄이는 행동을 분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파악한 내용으로는 SU 무슨 유사투자자문에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33만 원에 모든 걸 팔고 전량 매수하세요. 관련 2차전지 업종들은 다 파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수급이 지금 일정 부분 좀 개입이 돼 버렸어요. 그 수급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라는 걸 좀 가정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제가 이 경각심을 알립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흐름이 여기서 끊긴 거는 전부 다 전업종 반등 나오면 때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채 물량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나요? 아니죠. 되려 지금 사채 물량들은 전환되는 물량들이 일부분 있지만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는 이유는 자 5월을 향하면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면 소환시키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특정인의 개입의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얘들은 이 사채권자들 사실 이 사채권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들 2021년도에 삼성 SDI의 전액 사업부의 매각 이 틈을 타서 오전 강의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중요성도 똑같아요. 미중 무역 갈등의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 34만 원일 때니까 잘 보게 되면 이때 아닙니까 이때? 그죠? 이때 올라갔을 때. 근데 진짜 4월 4일 날부터 4월 8일 이야기하면서 요 날도 볼게요. 진짜로 사채를 동원시키죠. 러팜을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딱
이야기하면서 최저점에서는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더 오른다고 해서 이거 꼬라박는 거를 못 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큰 판을 보는 전략은 잔잔바리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 봅시다.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이 날짜 4월 4일 날 제가 이제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낼 겁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걸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나무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거예요. 우선주의 보통주잖아. 우선주도 뭐다? 상환 우선주는 주식으로 바꿔서 때릴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보통주로 전환한다며. 이해됐어요? 이게 사채 물량이라고. 근데 4월 4일 날 진짜 등장을 해버리죠? 그리고 전자공시사항 들어가게 되면 누가 나오죠? 와이어트 그룹.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해서 또 오전 강의가 개입되어 있는 회사가 나오잖아. 4월 달에 봅시다. 요 부분이잖아. 공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모펀드도 이게 잘 봐요. 5% 밑으로 지분을 떨어지게 되면 전환사채 의무 공시가 사라져요.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특수관계에는 오전 강의는 이 전환사채 29,000주를 주식으로 바꿔서 늘린다고. 좋아. 근데 와이어트 그룹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서 얘는 안 팔 수는 있어. 특수관계인이라서. 근데 쭉 내리면서 야, 나 이런 놈들이야. 나 이거 전환사채 공시할게. 그죠? 쭉 해서 낸다고. 근데 얘네들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라도 야, 나 이거 전환할 수 있어. 주식 전환할 거야. 36만 5천 주. 새끼들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월 8일 날 변동. 즉 콜옵션 이 주식수를 늘려버린다고. 사채를 바꿔낸다고. 근데 공시는 15일 날 때리지. 잘 봐. 8일 날 전환하지. 이걸 시장에서는 알고 있다고. 얘네들의 혹시나 경각심을 알기 위해서. 짜는 고스톱이라고. 이 부분 뭐예요? 15일 공시 전자공시 나오면서 때려봤죠. 항상 여러분들 전자공시 나오면서 때려받아 버리니까 문제잖아. 자, 와요. 취할 때는 취하자. 취하자. 경각심을 가질 땐 경각심을 갖자.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는 얘네들은 몸집을 줄이겠구나. 다시 몸집을 넓히는 과정을 하겠는데 요거는 특수관계인 어떤 놈들이 들어오는구나. 다시 피해야 된다. 다시 MSCI 5월 15일을 향해서 그래도 반등을 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하방이다. 이거 알아야지. 이 사채라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닌데 몸집이 어느 구간대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사채 물량들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잘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라이브에서는. 예. 덕산테 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전해익을 다룹니다. 같은 전해익을 다룹니다. 산업군의 흐름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의 종목만 연구하고 하나에 몰빵하려고 하는 심리가 크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자, 만일에 진짜로 진정한 해법을 원한다고 하고 시장을 좀 멀리 보는 투자, 그런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엔캠에 대한 시나리오 자료까지도 제가 한번 라이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저 개인 번호를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만일에 해법을 좀 찾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010-4822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심 아니겠어요? 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조금 진심이신 분들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 거고 자세한 설명과 조금 더 다른 종목을 통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모가지 걸고 약속해 드립니다. 있죠? 하여튼 뭐 피해갈 거 이제 뭐 받아들여야죠. 뭐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바꿔내갈 수 있는가 타점 잡아봅시다. 다른 종목을 통해서라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